질문할 거 있을까요 일단? 30번. 잘 안 돼? 정답은 나오는데. 근데 봐봐, 만약에 30번이 질문인 이유가 제가 여기서는 그냥 0,0 여기서는 2, 마이너스 1 해서 거리를 구했어요 이거지. 근데 그것 자체가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애초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한 거잖아. 물론 물어본 건 좋지만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진 않아서. 자, 여기서 일단 해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모양 자체가 두 식이 모두 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걸 먼저 떠올리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좀 이 생각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대 최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표준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높낮이를 보는 거 말고는 없어. 그지? 근데 이거 그도 야 각자가 묶여 있으니까 계산도 안 돼. 여기서 제일 바보 같은 실수 중에 하나가 근호 제곱 x, 근호 제곱 y. 이게 좀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 따로따로 근호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최대 최소의 정리도 못해. 그럼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다른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모양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처럼 생겼으니까 요 식을 x, y와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로 잡고 요 식을 x, y와 0, 0 사이의 거리라고 잡아주자. 그러면은 그걸 좌표 평면에서 표현을 했더니 0, 0과 2, 마이너스 1일 때 특정 x, y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까지의 거리와 얘까지의 거리의 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합의 거리의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x, y가 어디 있을수록 좋아? 가까울수록 좋겠지. 가깝다 못해 어디 있으면 좋아?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거 뭐라고 했어? 딱 중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여기까지가 이해하기 제일 빨라. 그런데 꼭 중간에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도 거리의 합은 똑같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마지막 x, y는 어디 있으면 된다? 2, 마이너스 1과 0, 0을 연결한 선분의 어딘가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죠? 딴 건 괜찮을까요? 공식 쓰는 건 괜찮았어. 내분점, 외분점 다 썼냐고 묻는 거야. 확인을 못해서. 소연이 다 썼어. 다 썼어. 민관이랑 다 썼어. 지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내분점, 외분점 공식? 오늘 보고 가. 그러면 준비 좀 해서. 아니 잘 됐어. 내일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한번 보고 가. 알았지? 자, 오늘 나가는 분량 부분은 그냥 진도야. 생으로 그냥 읽어서 그냥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문제의 상황 보고서 읽은 대로 풀어주면 돼요. 자, 봐봐. 두 점 A점과 B점에 대해서 성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자, 근데 사용하는 요령을 보여줄게. A가 현재 4,3, B가 현재 마일,2일 때 다시 그대로 쓸 거야. 성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P. 여기까지는 써줘요. 일단 기다릴게.
공식을 정리하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되 일단 첫 번째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먼저.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분모에다가 2, 3, 2, 3 순서대로 똑같이 다 적어줍니다. 일단 2, 3, 2, 3. 그리고 내분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연산은 플러스입니다. 또한 주어가 A, B를 이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때의 순서는 A, B의 반대가 되게. X좌표도 누구 먼저? B쪽 먼저. 요쪽도 A 먼저. 요쪽도 Y좌표도 B쪽 먼저 A쪽 그 다음. 그럼 P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분 AB의 중점 M이라고 했는데 중점은 공식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였어? 2분의 각 좌표의 둘의 합. 딱 둘의 합의 느낌이 나주면 가장 좋고, 그러면은 중점 M의 좌표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 다시 또 뭐에 물어볼 거야?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 딱 그냥 계속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순서가 꼭 다르게 움직이지만은 않아요. 순서가 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자꾸 지금 꺼졌다가 좀 더워지면 다시 켜졌다가 좀 이러거든. 근데 17도로 해놓으니까 좀 괜찮길래 18도로 지금 올렸더니 다시 꺼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17도 했는데 되면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춥게 살아. 자, 그럼 이제 PM의 길이 구하자고 했으니 여기다 쓸게요. PM의 길이 어떻게 구해주면 돼? 루트 2-2분의 3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되겠고, 계산을 하면은 루트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맞죠? 이 되겠고, 계산 결과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냥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그냥 공식이야 뭐 통과가 됐다고 치면은 그냥 읽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고2가 돼도 고3이 돼도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되게 쉽게 풀려고 해줘야 돼. 근데 쉽게 풀려고 하면 다 풀려. 당연히 안 풀리겠지. 그럼 그 부딪혔을 때의 대처 방법을 또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대부분들이 뭐냐면은 무슨 얘기든 상관없이 뭔가 한 번에 풀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그게 소화가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어를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A점이 1,3, B점이 -4,6일 때 다시 선분 AB를 K 대 2 빼기 K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 자, 또한 마찬가지 변함은 없어요. 내분이니까 K 플러스 2 빼기 K K 플러스 2 빼기 K 좀 멀찍이 K 플러스 2 빼기 K 적어주고 내분 그대로 X좌표 거꾸로 쓸 거니까 여기다가 마사 여기다가 1 여기다가 6 여기다가 마3까지 정리하면은 분모값이 모두 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앞쪽부터 마사 K 더하기 2 빼기 K니까 마이너스 5K 플러스 2 여기도 똑같이 2분의 6K 마이너스 6 플러스 3K니까 정리하면은 9K 마이너스 6의 꼴이 되겠죠. 자, 이때 2, 3면 위에 그 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까? 바로 X 좌표가 음수이면서 Y 좌표는 양수이다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대답은 이거지 뭐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렇게 자꾸 한글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 뭐 물론 마이너스 플러스도 뭐 한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문장으로 자꾸 대답을 해줘야지 생각이 좀 더 연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산밖에 안 남아서 이어서 할게. 그러니까 x좌표가 음수니까 2분의 마이너스 5k 더하기 2가 음수이고 2분의 9k 마이너스 6이 양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5k 더하기 2가 양수니까 정리하면은 5분의 2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k가 3분의 2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수직선에다가 표시해주게 되면은 3분의 2보다 클 때 여기는 5분의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공통된 영역은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밖에가 별로 안 덥나? 더워요. 그저께보다는? 그저께보다 아 좀 나? 어제는 잘 안 오시고 잘 근데 나한테 보여주기 시기여도 괜찮으니까 이 요소들이나 문제도 딱딱 끊어가면서 막 땡겨서 썼으면 좋겠어. 자꾸 보여줘. 문제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크게. 자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중요해. 47번. 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잘 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점 B는 선분 CA를 몇 대 몇으로 내보내? 몇 대 몇? 점 C는 선분 CA를 아니 점 B는 선분 CA를 몇 대 몇으로 내보내? 2대 3이지. 왜 3대인 줄 알았어? CA잖아. 방향이 이쪽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요소들이 다 알맞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방향조차도. 그게 되게 디테일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요목조목한 모든 요소들이 다 만족을 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점 B는 선분 CA를 2대 3으로 만족해. 근데 공부가 잘 안 됐어. 그럼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이거였어. 점 B가 선분 CA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12대 AB가 몇 대 몇이냐는 문제로 바꿔. 다시 점 B가 선분 CA를 몇 대 몇으로 내분 외분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다시 연결 지어봐. 그대로 순서 그대로. 그럼 12대 AB가 몇 대 몇이야? 12대 AB가 2대 3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2대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연습은 이렇게 해. 왜? 느리거든 연습은. 근데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눈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빨라지기 시작을 하겠지.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 이번에는 외분 얘기로 물어볼게. 이대로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해? 점 C는 선분 AB를. 자, 느리게 가볼게.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뭐의 비율을 보면 되는 거야? AC, CA 대 CB의 비율을 보면 되는 거야. 순서를 맞추자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CA 대 CB가 몇 대 몇이야? 5대 2잖아. 그러니까 5대 2인 거야. 오케이? 정직하게 이것부터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분 같은 경우는 좀 받아들이기 좀 편해. 왜 그게 편하냐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점 C가 선분 A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에 AB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에 점 C를 그 선분의 양쪽 끝으로 기본적으로 연결을 시켰지. 근데 내분 같은 경우 내분점은 연결을 안 해도 양쪽 끝에 중간에 있으니까 연결되는 느낌이 좀 자연스러워. 그래서 그게 좀 잘 나오는 것 뿐인 거야. 한 번 더 볼게. 똑같은 건데. 점 B는 선분 AC를 몇 대 몇으로? 5대 7로. 방금 문장이 뭐였어? 점 B는 선분 AC를 이었지. 그럼 일단은 어떻게 돼? 그 선분의 양쪽 끝이랑 해당 점이랑 연결을 지어봐. 오케이? 그리고 그걸 순서대로 읽어주면 돼. 몇 대 몇이야? 5대 7인 거야. 그럼 다시 질문.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해? 다시.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12대 7인 거야. 왜냐면 다시 주어인 점 C랑 일단 AB를 순서에 맞춰 너 1바, 너 2바 연결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잘 봐. 성인이 하지 마. 그러면 점 A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해? (5 대) 자, 다시 봐봐. 점 A가 이번엔 주인공이지. 그럼 선분 BC를 이니까 얘의 양쪽 끝을 순서에 맞춰 연결. 얘가 1바, 얘가 2바지. 됐지? 그럼 BC 쪽에서 B가 뭐야? 5.
C는 합친 거니까 12. 그러니까 여기는 5대 10인 거야. 됐어? 됐어요? 둘 다 한 번씩 봐야 돼. 민관이도 하지 마. 조건은 똑같아. 근데 물어볼게. 이해는 됐어? 됐어? 물어볼게. 여기를 가봅시다. 지우 먼저 할게. 점 C는 선분 BA를 몇 대 몇으로? 맞아. 이 선이 보여지면 돼. 됐지? 4대 7로. 됐지? 수현이도. 점 A는 선분 12를 몇 대 몇으로? 7대 3. 점 A는 뭐지? 7대 3으로.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게 되게 자유로워야 되고 반복을 해주다 보면은 그 선들이 보여.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몇 대 몇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이 보여야 되고 그 선을 지금은 좀 보고 있잖아. 오래 못 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자, 안 끝났슈? 자, 이때 봐봐요. 이때 자, 2점 마일 콤마 0과 5 콤마 2에 대해서 AB의 연장선상 위에 있고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좌표 평면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됐지? 약간 요령을 보여줄게. 잘 봐. 근데 X좌표는 어느 정도 맞췄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살짝 비스듬하게 그릴게. 여기가 마일 콤마 0이 되는 A점, 여기가 좀 작게 폭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작게 정리를 해줘. 왜? 어차피 외분 물어볼 거거든. 오케이? 여기서 질문 잘 봐. AB의 3배와 BC의 2배가 같대. 그러면 선분 AB 대 선분 BC는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몇 대 몇? 2대 3입니다. 이거 중학교 과정이거든. 근데 혹시나 만약에 머릿속에 3대 2가 먼저 떠올랐으면은 대부분 3대 2로 틀리겠지만 뭐 틀리면 3대 2겠지만 생각을 해봐. 만약에 AB와 BC의 길이가 3대 2의 비율을 가져. 근데 AB의 3배와 BC의 2배가 같을 수가 없잖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풀이라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비율은 2대 3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비율로 바꿨잖아.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 해봐. 그럼 똑같아져.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어야 돼 일단. 자, 그리고 생각을 해봐. 잘 봐. 이때 뭐를 요구하고 있어? AB 대 BC가 2대 3에 만족한다며. 그러면 AB가 여기에 있잖아. 맞지? 맞지? 그럼 C는 어디 있으면 돼? AB가 이렇게 있으니까 C가 여기쯤 있으면 되지 않겠어? 2대 3의 비율. 됐어요? 왜냐면 AB와 BC의 비율이 2대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을 만들어내야 돼. 파란색. 자, 이제 만들어내야 돼. 한다.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해? 5대 3으로. 그럼 점 C를 구할 수 있겠지 이제. 됐어? 자, 어려운 이유의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는 게 왜 어렵냐면은 이거에 말을 줬어? 그러니까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인 게 맞지. 그런데 이 말을 애초에 줬어 우리한테? 안 주는 거야. 안 보여준다고.
근데 상황을 보고 이걸 찾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근데 요거 풀으라고 하면은 다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딱 2대3 그리고서 이거 바로 탁 치네. 아니면 혼자 이거 가지고서 2대3으로 외분해. 야 이거 틀렸어. 할 수 있는 거라면 솔직히 틀렸으니까 다시 풀으라는 거밖에 없어. 근데 자기 봤더니 2대3이라 아니라 5대3이네? 뭐 물어보면 차라리 다행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5대3으로 그냥 학습해서 갖고 와. 못 잡아. 응? 못 잡는다. 나도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하는 이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됐어요? 자, 근데 잘 봐. 우리도 시간을 좀 아낍시다. 지금 A, B 여기 나와 있어. 그지? 5대3이라고 써 있고 외분 공식은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뿐이야.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지? 그래서 요거는 안 할게. 알겠지? 근데 하나가 더 할 게 있어서 그래. 자, 중요한 거 봐봐. 그런데 A, B 대 B, C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 2대 3을 만족을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C가 꼭 여기 있어야만 할까?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A, B와 B, C가 2대 3이기만 하면 된다며. 그러면은 C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않아? 그럼 C가 여기일 때 여기 빨간 색깔의 비율이 2대 3을 만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미안해, 여기 AB 대 BC네? 나 왜 AC 대 BC로 보고 하고 있냐? 다시 할게, 쏘리. 나도 이게 원래 여기가 왜 여기까지 되나 했는데 다시 할게. C가 만약에 이 안쪽에 있어. 근데 AB에 대해서 BC가 더 크지. 그럼 C가 내부에서 돌아다니면 BC의 길이가 무조건 더 짧을 거 아니야. 그럼 C가 어디 발생할 수 있어? 요쪽에 B로부터 3의 비율을 갖게끔 위치할 수도 있겠지. 여기도 됐어? 그럼 이때의 점 C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봐봐. 5가 왜 나오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돼. 봐봐. 지금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인 거거든, 지금 비율이. 오케이? 됐죠? 5라고 나온 거 아니었어? 2라고 한 거였어? 5가 나왔길래 얘기한 거야. 자, 봐봐. 근데 우리가 내분 외분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분 외분의 공식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좀 겁먹을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연산에서도 잘 안 틀려, 내분 외분은. 근데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분 외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려워. 지금 보면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그거를 딱 좀 편하게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선분의 양쪽 끝을 내분 외분하는 선까지는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가 연결돼야 돼? 이 노란색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양쪽 끝에가 연결돼. 얘가 1바, 얘가 2바. 근데 얘네 둘의 비율은 2대 3이었잖아. 그럼 얘의 비율이 뭐여야 돼? 1이어야지. 그럼 얘의 비율이 뭐야? 3이어야지.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야? 1대 3이었던 거야. 됐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럼 여기도 똑같이 1대 3으로 외분하는 문제는 똑같이 풀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봐봐. 주어진 이 47번 문제는 그런데 점 C의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그 A가 양수야, 현재. 그리고 점 C의 X좌표가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얘보다 왼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에 있으니까 파란색일 수밖에 없어, 애초에. 그래서 그거는 신경 안 쓰고 파란색만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시다.
자, 여기는 좀 간단하게 이해하는 구간입니다. 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평행사변형이 나와져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나왔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사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평행사변형에 관련돼서 5가지의 정의와 성질을 배우거든. 일단 얘기를 해볼게. 1번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야. 평행. 2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야. 3번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야. 4번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야. 그리고 마지막 5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길이도 같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5가지거든. 근데 1번, 2번, 3번은 니네가 알아서 잘 찾아 먹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5번은 지금부터 안 나와. 그럼 여기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남은 하나야. 뭐였어? 평행사변형이 나오면은 평행사변형은 써야 돼 이거.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보는 평행사변형에 관련된 성질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 평행사변형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A, B, C, D는 무조건 순서대로 봅니다. A, B, C, D 이런 건 없어. 오케이? 그냥 이렇게든 이렇게든이야. 그래서 사각형에서 A, B, C, D가 나왔을 때 마주보는 대각의 관계는 100% AC와 BD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절대 안 변해 이 틀이. 됐어요? 자, 그럼 봐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각 꼭지점 ABCD에 대해서 BD와 AC가 서로를 이렇게 딱하니 이등분을 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배운 거에서 녹여내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대각선을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것은 AC의 중점과 선분 BD의 중점이 그대로 같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더워? 괜찮지? 그치? 대전에서 살면은 사실 어른이 되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막 더위를 계속 많이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생활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생 때는 어쩔 수 없지. 니네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일정한 공간에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가 에어컨을 잘 틀어주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 근데 옛날에는 잘 안 틀어줬거든. 지금도 선풍기 있니 위에? 그건 있어 돌아가는 거? 없어? 니네 학교 어떻게 된 거야? 선풍기 몇 개 있어? 4개 있어? 5개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 위에 선풍기가 없어? 혹시 에어컨이 2대야? 한 교실에? 위에 앞에 아 시스템이야? 만약에 시스템이야? 저기 위에 왜 아니야? 그 위에 달린 거야? 어. 그래서 가운데 하나 달려있고 4개가 이렇게 선풍기가 있는 거야? 근데 니네 에어컨이 2개가 있는 거고. 되게 그럼 어정쩡할 때 안 틀어주지 않아? 다 틀어줘? 잠깐만 트는 걸 어디서 해줘? 교실 교실에 있어? 아, 쌤 때만이 아니라도 한 10년 전만 해도 다 저기서 틀어줬어. 거기서 중앙제어에서 그거 안 해준다고. 아, 몇 년 전에 그런 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래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사실 실내에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힘들진 않잖아 사실. 근데 계속 실내에 있고 봐봐 여기다 하고 난 솔직히 나는 좀 끄고 좀 더워도 좀 끄고 하고 싶은데 날씨가 좀 해가지고 나도 그러고 싶거든 사실. 근데 하는데 보통 대부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여러분이 또 성장기고 사춘기고 막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호르몬 냄새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이 바람이 좀 돌아줘야 돼. 좀 그런 게 좀 있어 사실. 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하면은 좀 약간 좀 통풍 좀 안 되면은 졸려. 좀 그래 하더라고 좀 보통들. 근데 여기가 몇 가졌냐? 자 일단 요거 마무리 먼저 할게요. 아 근데 이게 에어컨 좀 잘못 샀어. 이게 춥거나 안 춥거나야. 그러니까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 계속 틀어놓고 근데 그 맛이 좀 없어. 다시 살 수도 없고. 자 다시. 자 그래서 AC의 중점 그대로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의 합이니까 1,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BD라는 점에 대한 중점도 그대로 구할 수 있으니까 D의 좌표를 만약에 A, B라고 가정을 하면 2분의 A, 2분의 B가 여기 있는 1,2분의 5랑 같다고 할 수 있으니까 A가 2일 때 B의 값을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자, 사실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식 같은 경우는 너무 막 그렇게 막 신경 안 쓰셔도 괜찮거든.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식은 왜 공식이 그러해지는지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래도 무게중심은 좀 신경 쓰는 걸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무게중심에서 활용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자, 근데 무게중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게중심이 뭐야?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각 꼭지점으로부터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하는 선, 그걸 뭐라고 부르게? 지금 문제의 답이 사실 있어. 각 꼭지점으로부터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 이 선을 뭐라고 부르게? 그냥 줄여봐. 중선입니다. 그냥 중선이야.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중선들의 교점이야. 교점. 여기도 반띵, 여기도 반띵. 그럼 재밌는 일이 벌어져.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1대1과 2대1입니다. 자, 1대1에 대한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중선들의 교점이니까 각각에 있는 모든 대변들을 반띵하거든. 그리고 하나 더 2대1은 왜 나오는 거야? 그때 무게중심으로부터 꼭지점으로 연결된 선의 길이는 2대1을 갖거든. 알고 있는 상황인 거 맞지? 그치? 근데 대부분들 처음부터 혼자 꺼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좀 그렇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김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때 점 A의 좌표가 x1, y1이었고 여기가 x2, y2였고 여기가 x3, y3이었습니다. 무게중심에 대한 공식은 뭐야? 몇 분의? 무게중심 공식이 뭐야? 3분의 x1, x2, x3 뭐라고 했어? 그거 셋의 합. 그치? 세 좌표를 다 합하는 건데 자 그걸 한번 따라가 볼게. 근데 한 번에 나오는 공식은 아니야 원래. 자 일단 뭐를 할 거냐면은 x2, y2와 x3, y3의
무슨 점이야 얘는? 중점이 되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x2 플러스 x3 콤마 2분의 y2 플러스 y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냥 중점을 자연스레 구한 겁니다. 또한 이때 이 무게중심은 여기 m이라고 할게. 누구? 성분 A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분 공식을 쓸 수 있지. 2 플러스 1. X쪽은 안 할게. X쪽은 안 할게. 2 플러스 1. 근데 AB니까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X1이 들어가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서 2가 날아가는 거야. 분모는 3이 되는 거야. 그럼 분자가 뭐만 남아? X1, X2, X3의 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되게 중요한 얘기야. 54번은 솔직히 내가 안 풀어도 돼. 그 정도야. 왜냐면은 공식 자체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구할 거야? 3분의 2 플러스 x1 플러스 x2 2분의 4 플러스 y1 플러스 y2가 8 요거잖아. 3분의 그지? 그렇게 정리할 거니까 x1 플러스 x2의 값과 y1 플러스 y2의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럼 중점의 좌표도 그냥 구할 수 있어. 내가 아예 건드려줄 얘기가 없어 여기는. 오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왜 이 설명을 해주냐면은 무게중심 문제를 꼬아내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문제의 일부만 주는 거야. 일부만. 오케이? 근데 일부만 준 다음에 안 보이는 듯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공식을 써서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 근데 공식을 써서 안 풀리는 문제들은 결국은 그냥 이 원리로만 풀어주면 돼. 오케이? 근데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 중점 구했고 이렇게 2대 1인 거 구했고 그것만 똑같이 쫓아가 주시면 된다. 54번의 풀이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따로 정리는 안 할게. 올해는 못 가고 조금 자 문제 수는 일단 2개 정도 있는데 자 일단은 위쪽에 박스 형태 하나가 있을 거고 각의 2등분선 정리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삼각형 그려주시고 이때 A 대 B가 C 대 T를 만족합니다. 원래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 외곽의 2등분선 정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같을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뭐 이런 공식도 있어. 근데 이건 어차피 이유로 안 나와. 아예 나올 수가 없어 애초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것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번 더 적을 거 있어. 지난 시간에 진도 내용에서 했었던 성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가 같았을 때 정리를 했던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또한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2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요번에 테스트 보는 거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부분에 있었지? 세 번째 문제인가에 거기 있었 5번째 뭐 거기쯤에 있었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자 사실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돼. 자 근데 얘기는 할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잘 안 나와.
나온다면은 여러분 나온다면은 진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사실. 자 바로 뭐냐면은 외심과 내심 얘기를 살짝 할 거야. 외심 뭐예요? 외접원의 중심이지.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내심입니다. 내심. 내심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각을 2등분하는 상황이 나왔잖아. 그럼 내심은 이 위에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소 한쪽에서 각을 하나를 더 2등분을 했어. 그럼 여기서 내심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심을 연결짓는 케이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연결을 좀 지을 수 있어서. 그래서 각의 2등분선 정리 형태는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놔야 돼. 오케이? 내심의 성질을 지금까지 정리는 안 하더라도 일단 최소 여기까지는. 자 일단 여기는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어쨌건 삼각형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각 A의 2등분선이 일단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 떠올릴 수 있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는 성질을 떠올릴 수 있다. 됐지? 근데 여기서 그럼 AB와 AC 길이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그때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 빼주면 되지.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계속 당부했던 게 뭐였어? 그 공식이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무슨 성질을 이용을 했어? 피타를 이용을 했잖아. 근데 그게 되게 병행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공식만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원리 자체를 이해를 하면은 훨씬 쉽게 풀 수 있는데 생각해봐.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가 몇 차이나? 5 차이 나겠지. 그럼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가 몇 차이나? 10이잖아. 그럼 피타 정리의 수에서 5, 12? 13이니까 여기는 13이었던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이쪽도 똑같이 가볼까요? 여기 지금 가로의 길이가 몇이야? 1에서 5까지니까 4였겠지. 높이는 3이었겠지. 그럼 여기는 5였겠지. 오케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쓰는 게 잘못됐다? 아니야, 하나도 안 잘못됐어. 그런데 공식만 쓰고서 그냥 그 원툴밖에 못해. 그러면 시야가 좁아.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길이들은 각각 뭐가 됐어? 13과 5가 됐다 했다. 자 근데 내각의 2등분선 정리에 의해 어떤 성질이 있어? BA 대 AC가 13 대 5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이쪽에 BD와 DC도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여기도 13 대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기억할 수 있다? 점 D는 선분 PC를 13 대 5로 내분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연산은 안 할게요. 알겠지? 내가 뭐 정답 내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끝에까지 꼭 마무리 지어 보시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원에서 마지막 63번인데 다른 거 더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내가 솔직히 되게 속도감 있게 스피디하게 나가면은
한 타임에 이 13번까지 나가는 게 그리 힘든 일은 아니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조금 천천히 나가도 세세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좀 한 번에 그냥 딱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5까지. 자, 여기가 사실 예전에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원래 표현을 해줬었거든. 원래는. 근데 물론 자취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식을. 그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어렵게 받아들일 거 없습니다.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인데 점 P를 x, y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우리는 도형의 방정 식을 표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 표현이 x나 y 이렇게 문자 형태로 직선의 형태면은 1차 함수로 포물선의 형태면은 2차 함수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x, y라고 점 P의 좌표를 잡아주자고 일단. 됐죠? 자, 그때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PA의 길이의 제곱에서 PB의 길이의 제곱을 뺀 값이 9를 만족을 한대. 물론 뭐 양변의 근호를 씌우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시키는 대로 보자. 그럼 PA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근호가 사라지겠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y 빼기 2의 전체 제곱. 근호는 제곱이 됐고 한 번 더 빼기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x 빼기 2의 전체 제곱 y 빼기 4의 전체 제곱은 9라고 할 수 있겠죠. 9가 틀렸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대로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이 모두 다 사라지겠죠 일단. 그럼 앞에부터 6x 더하기 4y 상수 부분이 4 사라지고 1이니까 마이너스 15 넘어가면은 24. 정리 더 할까요? 3x 더하기 2y는 12라는 직선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3x 더하기 2y 빼기 12는 0이라고. 됐어요?